자, 4명의 충북도 의원 가운데 2명이 오늘 급거 귀국을 했죠.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분노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4명 가운데 1명이죠. 이 김학철 의원이 레밍, 나그네지, 들쥐의 국민을 비유했기 때문인데요. 자, 자유한국당 최혜범 혁신위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혁신위원이 되시자마자 좀 일이 터졌습니다. 아무튼 예, 예. 이게 뭐 지금 물난리가 났는데도 뒤로 하고 외유성 해외 연수를 간 것 갖고도 모자라서 레밍이라고 이런 비유적 표현까지 썼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글쎄요, 이건 그런 식의 표현을 했다면은 네. 뭐 그분 자체가 좀 레밍 취급을 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얘기를 한 김학철 의원이 레밍 취급을 당해야 된다? 예, 예. 그 어떤 말씀이세요? 좀 풀어주시면. 그런 얘기는 어떤 시정잡배의 그런 언어를 보면은 발언만 놓고 보면은 좀 자질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수해 현장을 책임지는 이제 행정관료가 아닌데 예. 본인이 생각할 때 음. 수개월 전부터 예약이 되어 있는 그런 연수를 뭐 바로 취소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예.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보니까 해당 지역 관계자하고도 일정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도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민심을 다루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가질 어떤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예. 뭐 자기가 욕먹는다고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한다. 이거는 좀 글쎄요, 좀 사고방식이 의심이 되네요. 아무튼 뭐 좀 조금 전에는 그러니까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그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위원회가 지금 4명의 도의원 가운데 3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인데요. 이 3명을 제명 권고하는 것으로 해서 윤리위원회로 넘긴다. 이런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당무감사위원회 이런 결정은 합당한 결정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뭐 마땅한 어떤 당에서 어떻게 좀 해당하는 징계를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충북도 의원으로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오래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고 만약에 취소를 하면 위약금 물고 이런 또 그 사정이 있었다라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좀 그 충북도 의원들의 그 사정이 있었다라고 변호하는 식의 발언을 해가지고 또 뉴스화 됐었는데요.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내부적인 사정은 저는 뭐 비가 많이 와서 네. 이것이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될지 뭐 바로 그 내일 모레 뭐 약속이 잡혀 뭐 일정이 이렇게 떠나야 되는데 그걸 바로 판단하기는 제가 생각하더라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이 문제보다는 예.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된 것이 해외 연수인데 연수라고 하면 사실 출장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예. 뭐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갔다 이러는데 이 수혜가 있는데 일을 하러 갔다 이렇게 문제 삼을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은 아무래도 해외 연수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관광성 국민의 혈세로 관광성 연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수혜가 났든 안 가든 그런 걸 가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좀 어떤 주민들의 생활 더 나아가서 국민 정서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이제 어떤 그 사람을 응징한다 뭔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문제들은 뭐 매번 반복됩니다. 뭐 충북도만이 아니고 정당을 또 막론하고 다 그렇게 되죠. 예. 예전에 장수군에서는 또 그때 당시에 그 지역으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또 태국으로 놀러 갔다가 와서 또 연수비를 다시 반납도 하는 경우도 생겼고요. 예. 이런 것이 뭐 정당을 막론하고 또 지역을 막론하고 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욕먹고 그냥 끝나요. 그러면은 이 제도적으로 이런 그 혈세 낭비하는 이런 관광성 연수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못하도록 또 그것이 뭔가 그런 걸로 판명이 나면은 2배로 환수를 시키든가 아니면 그런 적절한 어떤 징벌 체계를 해서 아주 그 연수 진짜 일하는 연수가 아니면은 그
그게 무서워서 갈 수 없을 정도로 이걸 만들어야지. 네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그 강북구 도봉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진짜 너무 모범적으로 그러는 걸 해서 홈페이지에 다 연수 일정이라든지 사전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댓글로 그렇게 칭찬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연수인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를 사전에 원래 연수 가려면은 그 사전 정보를 먼저 다 알아보고 또 왜 가야 되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서 가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홍준표 대표가 네네. 어제 그 청주 수해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지금 구설수에 올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네네. 하나는 당초 6시간 동안 봉사활동하기로 했는데 가서 40분 동안 밥 먹고 봉사활동을 1시간밖에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설수에 올랐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장화를 신는데 자기의 손으로 신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겨주는 게 그러니까 뭐 그 사진 기사가 이제 뉴스를 타서 봉사하러 간 거냐, 봉사 받으러 간 거냐 이런 뭐 여론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대표의 처신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저는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를 지금 처음 들었기 때문에 예,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그냥 국민적 눈높이에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 사정을 좀 뭐 어떻게 좀 판단을 해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래요. 뭐 아무튼 그 제가 이 질문을 좀 그 함께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네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국민들의 눈높이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혁신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이 그리고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처신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게 가장 사실은 그러니까 먼저 체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그 일들이 계속 되풀이 된다면 혁신위원회에서 어떤 혁신 방안을 내놓더라도 국민적 설득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네. 이런 일거수 일투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갖고 이렇게 현미경을 대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보수 세력 전체에 네. 이런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를 저희 혁신위원회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고 거기서 어떻게 당연 주문하고 이런 건 뭐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을 좀 여쭤볼게요. 이제 혁신위원으로서 합류를 하셨는데요. 이제 혁신위원 가운데 유일한 진보 인사 이런 식으로 언론은 이제 그 분류를 하고 있는데 네네.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혁신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포인트는 뭐라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혁신위원 구성과 관련돼서 이제 여론의 우려라든지 네. 뭐 이런 건 뭐 저는 좀 듣고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을 통칭 뭐 이렇게 구구 인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근데 사실 뭐 그분들의 그 내용을 보면은 뭐 강성이라고 표현을 하면 모를까 구구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석춘 위원장을 두고 극우 인사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왔는데 그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이제 어떤 주장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예. 주장하는 내용 자체는 뭐 대한민국의 정통성, 뭐 반공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장 자체로 보면 내용 자체로 보면은 뭐 누구다 뭐다 이렇게 이념적인 어떤 뭐 극단적인 세력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예.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어떤 정치적 대응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이렇게 과거 뭐 태극기나 뭐 이런 데서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념적으로 보면은 극단주의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국제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석춘 위원장 제재 혁신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변화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평을 하시는 거네요, 위원님? 제가 사실 어제 처음 그분들을 뵙기 때문에 그동안 일면식도 없던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지레짐작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그분들의 저를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예. 소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한다고 이렇게 약속도 하고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믿고 이제 한번 뭐 보수의 어떤 혁신을 위해서 한번 역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꾸리면서 혁신의 3대 방향을 이미 제시한 바가 있었어요. 인사혁신, 그다음에 조직혁신, 정책혁신 이 세 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국민적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인적 혁신 아니겠습니까? 인사혁신인데 특히 이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친박 이 얘기가 따라붙는데요. 예.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 역시 이제 뭐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보수가 이렇게 괴멸적 위기에 빠지게 된 어떤 책임이 있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처리가 어떤 국민들이 그래 이제 좀 니들이 좀 정신 차리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납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친박을 넘어서 진박으로 이제 언론에서 분류됐던 사람들을 뭐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결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아마 김정부의 선생님하고 크게 뭐 다를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질문만 드린 겁니다. 네.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지금 제가 이 당직기에 있는 뭐 당적을 자유한국당으로 갖고 있지 않고 저도 뭐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시각을 저도 갖고 있는데 네네. 일단 이런 부분은 일단 지금 막 출범할 때고 또 민감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지금 당장 뭐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김학철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충북도의원. 네네. 이 사람의 지금 발언 가운데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지난 3월에 태극기 집회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근데 이런 어떤 비유적 표현도 문제가 있지만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 탄핵이 잘못됐다, 부당하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당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아직 그때 탄핵 전이고 네. 일단 뭐 미친 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김학철 그 사람은 진짜 너무너무 자질이 안 돼 있는 사람이고 네. 그런 사람은 진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탄핵에 대해서 뭐 반대한다는 뭐 그런 입장은 물론 이 사람이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 이기 때문에 탄핵을 반대한다기보다는 뭐 잘못한 것에 비해서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그 당시에는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뭐. 그런데 이제 일단 보수의 어떤 가치라고 한다면 법 질서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기존 질서에 대한 존중하고.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보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 임명하고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의 결정을 부인한다? 이건 보수의 가치에 스스로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최혜범 혁신위원이었습니다. 자, 4명의 충북도 의원 가운데 2명이 오늘 급거 귀국을 했죠.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분노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4명 가운데 1명이죠. 이 김학철 의원이 레밍, 나그네지, 들쥐의 국민을 비유했기 때문인데요. 자, 자유한국당 최혜범 혁신위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혁신위원이 되시자마자 좀 일이 터졌습니다. 아무튼 예. 이게 뭐 지금 물난리가 났는데 수행 현장을 책임지는 이제 행정 관료가 아닌데 본인이 생각할 때 수개월 전부터 예약이 되어 있는 그런 연수를 뭐 바로 취소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보니까 해당 지역 관계자하고도 일정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도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좀 민심을 다루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인이라면 이렇게 가질 어떤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예. 자기가 욕먹는다고 그런 식으로 발언. 또 뒤로 하고 외유성 해외 연수를 간 것 갖고도 모자라서 레밍이라고 이런 비유적 표현까지 썼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글쎄요, 이건 그런 식의 표현을 했다면은 네. 그분 자체가 좀 레밍 취급을 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얘기를 한 김학철 의원이 레밍 취급을 당해야 된다? 예. 그거 어떤 말씀이세요? 좀 풀어주시면. 그런 얘기는 어떤 시정잡배의 그런 언어를 보면은 발언만 놓고 보면 좀 자질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한다. 이거는 좀 글쎄요, 좀 사고방식이 의심이 되네요. 아무튼 좀 조금 전에는, 그러니까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위원회가 지금 4명의 도의원 가운데 3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인데요. 이 3명을 제명 권고하는 것으로 해서 윤리위원회로 넘긴다. 이런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당무감사위원회 이런 결정은 합당한 결정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마땅한 어떤 당에서 어떻게 좀 해당하는 징계를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충북 도의원으로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오래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고 만약에 취소를 하면 위약금 물고 이런 또 사정이 있었다라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좀 충북도 의원들의 사정이 있었다고 변호하는 식의 발언을 해가지고 또 뉴스화 됐었는데요.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내부적인 사정은 저는 비가 많이 와서 네. 이것이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될지 바로 내일 모레 약속이 일정이 이렇게 떠나야 되는데 그걸 바로 판단하기는 제가 생각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